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오르길이 지나가니 나열인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쑥 들어 하루는 안고 누워 뒹굴면서 사랑하러 업고 노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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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내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옷 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어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뻑 떠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두울병 사탕을 개화당을 주랴 해도 내 사랑아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망그도 서라 이 속을 보자 앞에도
두 번째 달과 소리꾼 고영열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 뉴스공장에서 노래 한 곡밖에 못 하셨잖아요. 네, 한 곡 반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곡 더 청해 들었고요. 네. 네, 지금 들려주신 곡은 사랑가이죠?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돌고 싶었어요. 뒤태도 보여주고 앞태도 보여주고. 네.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는데 이름만큼이나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은 그냥 두 번째 달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멋진 라이브 감사하고요. 네. 너무너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좋은 자리로 다시 한번 다음에 또 곧 봬요. 네, 그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기리의 퐁당퐁당.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우울할 때, 내가 나를 응원해주고 싶거나 고생했어 칭찬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찾는 것 중엔 이런 것도 있죠. 고기. 오죽하면 이런 명언도 있잖아요. 기분이 저기압이면 고기 앞으로 가라.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다. 힘들 때 먹는 건 육류다. 입동답게 날씨도 확 추워졌고요. 금요일인데 이번 주도 잘 버틴 우리들에게 뭔가 좀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기 쏠게요. 한돈 세트 받아가세요. 싫어하냐고요? 싫어합니다.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멋진 라이브에 이어서 시작한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늘 원래 준비했던 첫 곡이었습니다. 출석 체크의 줄임말이죠. 네, 출첵.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첵하셨나요? 출첵하시라고 이 노래를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출첵하셔야 돼요. 네. 8255님께서 고기 앞빵 터졌어요. 그죠, 여러분. 기분이 저기압이면 고기 앞으로 가라. 이런 말 있대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고독전사님께서 그거 공장장 좌우명 아닙니까? 격하게 공감합니다. 고기에 관한 이런 명언들도 있죠.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라.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한돈 세트 선물 준비했어요, 여러분. 입동답게 오늘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졌죠. 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지기도 했고 또 가만 생각해보면 이번 주는 월초라서 정신없이 바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에게 뭔가 힘이 되는 선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전체 29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네, 준비했는데요. 특히 또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한돈 농가들이 많이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돈은 안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평소처럼 맛있게 즐겨주시고요. 고생하시는 우리 한돈 농가 여러분들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돈 농가에서 준비해 주신 한돈 선물 세트 15세트! 오늘 우리 퐁당 가족들에게 모두 골고루 나눠드릴게요. 15세트면 부족할 것 같은데, 그쵸?
그래도 쏩니다. 15세트. 네. 지금부터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네, 사연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되신 분들 가운데서 15분 뽑아가지고 한돈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규리의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51, 샵 0951.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0951. 네,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퐁당퐁당은 선물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오늘 한돈 세트 15세트를 준비했지만 그거 말고도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선물이 아주 많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냐면요. 이게 금요일이어서 그런 건가요? 이제 곧 주말이 다가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께 이렇게 선물을 많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해서 그런 건가요? 계속 기분이 좋습니다. 자, 5319님의 신청곡입니다.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5319님의 신청곡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한돈 선물 세트 15세트 여러분께 쏜다고 하니까 저희 기술 감독님께서 제가 쏘는 줄 알고 제가 주머니에서 사비를 낸 게 아니라 한돈 농가에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죠. 네, 우리 한돈 사랑해 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5130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7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시작해서 새벽까지 쭉 청취하는 9년차 개인 택시기사입니다. 노원에서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없네요. 곧 생기실 거예요. 오늘 아주 바쁘실 겁니다. 화이팅. 네. 4130님께서는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지게차 기사입니다. 한돈 앞에서 줄 서고 있을게요. TBS 열혈 애청자입니다. 한돈 앞으로 오세요! 네. 6174님께서는요. 어제 고3 아들님이 보온도시락으로 수능에 점심을 싸달라고 해서 이른 아침 서둘러 마트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왜 이리 떨리고 안절부절인지 용기 주세요. 다음 주죠. 시험.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수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떨릴까? 와. 우리 아이들, 수험생들, 고기 단단히 먹여서 배 따뜻하고, 네. 배가 따뜻하면 몸도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 떨릴 때 막 괜히 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 더 추위를 느끼잖아요. 한기를 느끼잖아요. 그러지 않게 고기를 든든하게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드려야지. 밥 잘 퍼주는 아빠. 아빠 멋지다. 밥 잘 퍼주는 아빠시래요. 가락시장에서 경매 물건 하역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힘차게 일하고 있네요. 가족들과 만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경매 물건을 이렇게 하역하시면서 지금 듣고 계신데요. 여기도 왠지 되게 많이 추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7156님께서 넷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버님들이 많으시네요. 네. 저희 아이들 고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4개월 된 막둥이 아들은 고기만 넙죽넙죽 받아 먹습니다. 저희 아이들 고기 배불리 먹이고 싶어요, 귤디. 아이들은 잘 먹어야죠. 그리고 잘 먹은 아이들이 또 성장도 잘하고 네, 튼튼합니다. 저 클 때만 해도 고기가 좀 그래도 귀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사서 먹기에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쵸? 5804님께서는요. 퐁당퐁당 한 달 전부터 듣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퐁당퐁당 들은 뒤로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 하신대요. 우와, 이거 되게 기분 좋은 사연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시기여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퐁당퐁당과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상쾌한 아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5804님 그의 사연을 읽으니까 저도 막 같이 함께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아, 기분 좋다. 그쵸? 오늘 모두 다 기분 좋고 설레이고 즐거운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307님의 신청곡입니다. 트와이스의 Yes or No 안 됩니다. No 안 됩니다. Yes! 김기리의 퐁당퐁당.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좋은 영화만 골라서 개봉하는 퐁당극장. 오늘도 문 활짝 열었고요. 어떤 영화든 꼭 보고 싶게 만들어주는 영화계 마법사 으라차차 세훈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으라차차 세훈씨. 그 자꾸 이거 들으면 으라차차 스모부 생각난다. 그죠? 예. 그러라고. 아, 그 영화 재밌었는데. 재밌었죠. 네. 어떤 장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쵸, 이제 화장실 그런 코미디는 네. 유치하고 뻔한데 볼 때마다 웃겨요. 네. 참 B급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이장가 군수에서도 차승원 씨가 화장실 급한 거 참다가 이렇게 실수하는 네. 그 시퀀스가 네. 제일 기억에 남듯이 꼭 터지는 그런 뭔가 그 마력을 가지고 있는 그게 아이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인 것 같아요. 사람의 어른이 돼도 어른이 안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왜냐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미디,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맞아요. 응가 얘기 뭐 이런 응가 거. 얘기, 똥 얘기. 예. 아, 그쵸, 안 되네. 이제. 방송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일 좋아하던 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네. 네, 어쨌든 으라차차 세훈 씨. 하겠습니다. 네, 으라차차 네. 세훈 씨와 함께하는 자 퐁당극장. 네, 오늘 입동이에요. 그러게요. 저는 근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선조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절기들을 절기 누가 만들었을까? 전 항상 그쵸. 궁금해요. 이게 네. 정말 기가 막혀요. 저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양력보다는 음력이 네. 정말 제대로 그쵸.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입동이라고 바로 날 추워지는 거 보면 음. 이 절기라는 게 거의 한 80% 이상의 적중률을 그럼 쪽집게 강사 수준의 적중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추워지네요. 그 자연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네, 평가를 하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은 네. 그 자연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도 데이터일까? 그죠? 제가 예전에 음. 어느 책에서 봤는데 네. 실제로 인간은 원래 감각이 더 음. 예민하고 실제로 맞아요. 뛰어난데 어.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걸 자꾸 외주를 줬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네네. 우리의 감각을 더 마치 확장시켜주는 기술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 오히려 퇴화한다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있던 감각은 오히려 퇴화하고 그걸 음. 자꾸 다른 기계로 보충하는 음.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책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차 타고 다니면서 네, 걷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비만이 네.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꼭 비만은 아니지만 운동하는 시간들이 그쵸.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쵸. 운동 안 하는데 비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냥 마르셨죠. 퇴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운동을 해야지 살이 좀 붙어요. 그나저나 그 네. 마른 분들은 추위를 많이 타시잖아요. 입동. 그쵸. 예. 뭐 입동 이제 겨울 이제 뭐 준비 같은 거 뭐 하시나요? 월동 준비 같은 거? 저는 일단 가을부터 목이 좀 시려워서 네. 가을부터 머플러를 하기는 하고요. 근데 뭐 이제 그러니까 저보다 추위를 더 빨리 감지하는 게 고양이랑 강아지 같아요. 동물들. 제 옆에 오는 시간이 길어지고 음. 자다 보면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 고양이 2마리와 강아지 1마리가 제 양 옆을 포위하고 아, 너무 행복하시겠다. 그래서 그 녀석들 이제 깰까봐 네. 몸을 움직이면 깨니까 네. 몸이 뒤틀린 채로 그냥 계속 자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름에 이렇게까지 오래 가까이 안 있었거든요. 네. 겨울 되니까 슬금슬금 오더니 계속 꼭 붙어 있더라고요. 동물들은 아무래도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제목이 그러고 보니 동물 이름이네요. 네. 소개해드릴 영화는 네. 두 글자고요. 음악으로 먼저 힌트를 드리려고 힌트송을 준비했는데 네. 이 제목을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How Deep Is Your Love라는 노래의 여러 가지 버전 중에 네. The Bird and the Bee의 버전이 있어요. 더 버드 The Bird and the the Bee. Bee. 네. 새와 벌이 부른 How Deep Is Your Love를 힌트송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라고 네, 두 글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간다. 그래서 새와 벌이 부르는 How Deep Is Your Love가 오늘의 힌트송입니다. 오늘 네. 한돈 세트 네.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에 몇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우리 함께 즐기겠습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네, The Bird and the Bee. 예, 네. How Deep Is Your Love 함께 네. 들었어요. 새와 벌이 부른 새와 벌. How Deep Is Your Love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답 나왔네 벌써. 네, 오늘의 정답은 벌새. 고심을 진짜. 많이 하셨겠어요. 네, 이거 고르느라 힘들었어요. 그냥 이게 벌새의 영어 단어인 허밍버드라는 제목의 노래들은 좀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익숙한 곡을 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고심 끝에 새와 벌의 How Deep Is Your Love를 힌트로 드렸습니다. 아, 그나저나 오늘 네. 한돈 세트 네.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에 몇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낸 사람은 없나요? 문제 낸 사람은 못 봤나요? 갑자기 욕심이. 네, 그럼 어쨌든. 한돈 세트를 저한테 사주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네. 소개해드릴 영화는 벌새고요. 아마 영화는 못 보셨어도 제목은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뉴스가 많이 나와서. 요즘에 근데 벌새 제가 이게 네. 듣기로는 저예산 네, 작은 예산으로 만든 영화인데 네, 이야기가 너무 참신하다 그쵸.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뉴스도 많이 접했던 네. 것 같아요. 이게 8월 29일에 개봉했는데 지금까지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13만 명이 넘어서 15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에게 13만, 15만 하시겠지만 네. 흔히 말하는 저예산 영화를 배급할 때 10,000명만 넘어도 파티하는 경우 많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보통 10,000명만 넘어도 그 영화 꽤 흥행했다 하는 기준이 통용되는 곳이 바로 저예산 영화의 배급 시장인데 네. 그곳에서 네. 뭐 13만, 15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화제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왜 큰 예산의 그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극장들이 개봉하는 관이 네, 볼 수 있는 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막 그렇죠. 700개, 800개 막 네. 이러니까 그냥 어디만 가도 다 그 네, 그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작은 예산으로 만든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다녀야 돼요. 그 네. 관들이 뭐 50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 30개, 전국에 30개, 20개 뭐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관을 가지고선 지금 이 기록을 했다는 건 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 영화가 처음 개봉할 때만 해도 내세웠던 카피가 전 세계 영화제 25관왕이었거든요. 한 1년 정도 해외 영화제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상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개봉하고 한 2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 사이에 받은 상이 또 추가가 돼서 제가 중간에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한 30개는 일단 넘고 지금은 정확히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제에서도 해외 관객들에게도 어필을 하고 해외 관객들의 마음도 움직인 작품이 벌새고요. 이게 이제 마침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IPTV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화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상영관 찾기 힘들어서 아예 못 보겠다 했던 분들이 이제는 집에서 벌새가 대체 뭔데 그 난린가 이렇게 영화제에도 상을 많이 받고 여기저기 기사도 많이 나오나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집에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시작돼서 네. 마침 요 타이밍에 벌새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은희라고 하는 그 14살 소녀, 학생, 중학교 2학년 14살 은희가 주인공이고요. 네. 14살 은희의 1994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영화를 보면 이 한 줄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쭉 해서 이어지는 영화가 바로 벌새고요. 네. 참 1994년에 시대적 배경. 1994년에 뭐 하셨죠? 은희랑 비슷한 나이 그 학생 때였죠. 네. 네. 그러니까 어쩌면 1994년에 학창 시절을 보내 꼭 이 은희와 똑같은 14살이 아니라고 해도 1994년에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라면 1994년에 뭐 대학생이었던 사람이라면 어머, 저 15살이었네요. 그럼 정말 이 영화 속에 비슷하네요. 저랑 제가 네. 겪었던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아마 영화를 보면 훨씬 더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고개 이전에 몸이 반응하는 나 저거 알아, 저 기분 알아, 심지어 브랜드까지 나 저 가방 알아, 저 바지 알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작은 디테일들부터 일단 공감이 시작될 거고요. 네. 그거보다는 1994년이라는 그 해가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해인가까지도 아마 마음이 닿지 않을까. 실제로 이 벌새를 볼 많은 관객들 중에 1994년생도 이 영화를 좋아한다는. 그 해에 태어난 네.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들에 공감할 시대적인 어떤 배경에 네. 공감할 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생 관객들조차 이 영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 벌새라는 작품이 아주 기묘한 힘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영화를 설명할 때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한데 영화를 담기에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어떤 영화의 아름다움이나 네. 어떤 영화의 섬세함이나 어떤 영화가 갖고 있는 이야기의 크기를 제가 사용하는 말재주 정도로 부족하다. 표현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 말로 하면은 싱거워지는 또 오늘은 말을 싱거워지는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기 이걸로 또 영화를 보게 만드시네요. 지금 자꾸 영화를 네. 이거 봐야 되겠는데? 난 벌써 이제 집에 그쵸. 달려가서 볼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벌새는 사실 이게 말로 정리할수록 빈약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영화를 요약하듯이 줄거리를 정리해 버리면 14살 은희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빠랑 엄마는 떡집 하시고 오빠랑 언니가 있고 그 삼남매의 막내로 살고 있는 은희가 집에서도 어디 마음둘 곳을 찾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딱히 마음둘 곳을 찾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나에게는 하나도 만만한 것 같지 않고 나 빼고 다른 애들은 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빛을 잃고 그냥 이렇게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아이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14살 은희가 어느 날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네. 그 시절에 한문학원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유행이었습니다. 네. 네. 그쵸. 주판 학원도 있었는데. 그래서 주산학원. 14살 은희가 한문학원에 그냥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한문 선생님, 영지 선생님이 일종의 은희에게 멘토이자 어쩌면 첫사랑일 수도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마음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희라는 아이의 삶에 서서히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사건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거라서 뭔가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영화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줄거리로 하면 이렇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빈약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 영화를 제가 보고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건 감독이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네. 개인의 기억을 공동의 기억으로 만드는 게 예술이다. 개인의 기억을 공동의 네. 기억으로 만드는 게 예술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 14살 은희는 사실 많은 부분 감독의 모습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실제로 감독 부모님이 떡집을
하셨고 음. 그리고 실제로 감독이 1994년에 14살이었고 음. 실제로 영화 속에 은희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실제로 한문학원 가서 그런 어떤 묘한 분위기의 선생님을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감독 개인의 기억이 많이 담겨 있지만 이게 한 개인의 기억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모두의 기억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이 사실 영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특히 더 절감해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소설은 이야기를 선물한다면 우리에게 네. 영화는 시간을 선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명언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극장에 가서 네.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영화 속의 시간을 통째로 체험하고 나오는 게 사실 영화라는 매체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설은 소설이 할 수 있는 그 소설만의 그 힘을 갖고 있듯이 영화라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공간에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매체가 영화잖아요. 그게 꼭 4D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그 평면의 스크린에 등장하는 14살 은희의 이야기인데 네.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 영화를 보는 시간만큼 입체가 돼요. 내가 마치 은희의 그 주변 공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 너무 지금 이야기가 너무 주옥 같아서 막 네.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써먹어야지 나중에.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어쩌면 사실 저는 영화 속에 나오는 한문학원 선생님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1994년에.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확히 그 시간을 14살 은희의 그 나이로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에게 1994년은 어떤 해였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아. 94년이 꼭 아니어도 네. 내가 은희 나이 때는 어땠나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시간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죠. 1994년이라는 시대를 동시에 영화에서 경험하는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14살이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면 두 개의 시간이 겹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두 개의 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나의 14살 시절 혹은 나의 1994년 이 두 개의 시간에 대한 생각을 품고 극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동진 평론가께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죠? 어떤 영화는 극장을 나서면서 새로 시작된다.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화는 그쵸. 극장을 네.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온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롭게 싹트는 이야기들이 또 하나의 영화다라는 말들을 우리 많이 하거든요. 네. 벌새가 그런 점에서 가장 모범 답안이 아닐까 싶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벌새. 왜 제목이 벌새예요? 이 벌새가 여러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1초에 한 90번 정도의 날개짓을 하는 새라고 하잖아요. 그 벌새가 그 벌새죠. 제 벌처럼 생겼는데 벌보다는 좀 크고 예. 새보다는 아주 작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작은 새라서 네. 정말 하늘에 떠 있기 위해서 1초에 90번을 날개짓을 하는 새인 날개가 거예요. 안 보일 정도로 네. 엄청 빨리. 그래서 날고 어쩌면 그 주인공 14살 은희가 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있는. 혹은 이 세상의 한 조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벌새처럼 바쁘게 온몸을 움직여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 라는 의미로 벌새라는 제목을 지었다고 하고요. 이 영화에서 정말 곱씹어 보고 싶은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한문 선생님이니까요. 이제 수업 시간에 사자성어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고사성어를. 근데 이런 말을 가르쳐 줘요. 상식 만천하, 상식 만천하. 지심능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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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뭐냐면 얼굴을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정말 네, 고사성어 네.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걸 딱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는데 네. 14살 은희에게는 이 말처럼 자기의 심정을 표현해주는 말이 없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사실 그걸 찾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고 헤매던 아이인데 어쩌면 이 한문 선생님, 영지 선생님은 내 마음을 아는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야.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감정을 따라서 은희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는 14살 은희가 겪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이야기이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예. 네.
성장 영화인데 항상 뭐 제가 성장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도요. 성장 영화의 아까 이동진 평론가의 네. 말을 조금 바꾸자면 진정한 성장 영화는 영화를 본 관객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벌새라는 영화의 독특한 풍경은 벌새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그러니까 뮤비 같은 거 하잖아요. 관객과의 대화를 하고 이러면 그렇게 편지를 써서 배우나 감독에게 이렇게 주는 풍경들이 나와요. 왜냐면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마음의 순간들이 영화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관객도 마치 이 영화를 만든 감독에게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관객들도. 그래서 뭔가 좀 보기 드문 풍경을 만들어냈던 그 벌새라는 작품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도 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소문이 무성했던 영화의 실체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라고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게 김세현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영화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안 볼 수가 없어요. 봐야 될 것 같고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기만 하다면 벌새는 그렇다 치고 그 전에 왠지- 소개했던 네. 영화들이 다 100만 1000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 보면 왠지 벌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잔한 애틋한 느낌이 네, 들 것만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영화를 네. 좀 심하게 좋아하긴 해요. 이 영화 사랑합니다. 네. 네, 갑자기 자. 사랑 고백을. 영화 벌새 오늘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들려주신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영화에 나오는 곡이고요. 네. 영화에서 이 아이들이 노래방에 가요. 음. 노래방에 가서 14살 아이들이 아유 얼마나 예쁠까. 부르는 노래가 네.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이게 지금 들으면 어린애들이 뭐 옛날 노래를 불러 하겠지만 94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노래인가요? 사랑은 창밖에 유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럴까요? 들어보시면 모를 수가 없는 노래고 네. 94년에 15살이었으면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몰랐어요. 네, 맞아요. 사랑이란 유리가 이 노래 네. 맞대요, 여러분. 네, 이 곡 들려드리면서 김세현 작가님하고는 인사 나눌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퐁당극장 영화 벌새 만나봤습니다. 정답 가장 먼저 맞춰주신 두구두구두구두구 둥둥이 엄마님께 한돈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빰빠로밤! 내가 다 해야 돼. 오늘 사연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저 우리 퐁당퐁당 첫 방송 때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거기에 버금가는 문자들이 숫자가 왔어요. 아직 좀 모자르긴 한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5029님께서 매일매일 수십 명의 고객과 만나는 상담사입니다. 고객들과 만나기 전 언니의 목소리로 시작해요. 오늘은 제발 착한 고객들과 만나게 해주세요. 아, 고생하시고 계신데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4953님께서는요. 구청에서 환경미화하는 동료들이랑 떨어진 낙엽 청소하다가 커피 한잔 하면서 교리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낙엽아, 제발 아름다운 색 오래오래 간직하고 떨어지지 마라. 힘들다. 아, 요즘 환경미화원 여러분들 진짜 가장 힘들 때시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쓸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얼마나 좋을까. 파리를 작년에 잠깐 일 때문에 갔었었는데 거기는 그냥 쓸지 않고선 다 이렇게 놔두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밟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고 좋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또 건강에는 네, 청소를 해주는 게 좋겠죠? 낙엽이 쓸어도 계속 떨어지고 이제 날도 추워질 텐데 기름칠 좀 하시라고 한돈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1729님께서는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 오늘 김장하러 어머니와 시골 가는 길인데요. 얼른 취업해서 효도하고 싶습니다. 효도하세요. 이걸로 보내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7948님, 네. 4775님, 순찰 중에 듣고 계신 분 경찰
이시래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소개되신 분들 한돈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네. 오늘 사연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소개가 안 됐어도 몇 분 더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만약에 우리 끝났다고? TBS에서 계속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안녕!